PSG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총 지출 비용이 공개되며 화제인데요. 이에 이강인 선수도 덩달아 부각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팀 내 최고의 스타 음바페가 이번 시즌이 끝나면 PSG를 떠날 가능성이 큽니다. 음바페는 이미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에게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PSG는 포스트 음바페 시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재도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포스트 음바페 시대 속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공표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이강인 선수 등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 파리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에 한국 팬들도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 스포츠는 올여름 이적 시장 동안 PSG가 사용한 이적료 추정치를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PSG는 총 12번의 이적을 마쳤다. 아르나우 테나스,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누엘 우가르테, 셰어 은드루, 사비 시몬스, 마르코 아센시오, 이강인, 우스만 덴벨레, 브래들리 바르콜라, 랑달 콜로 무아니, 곤살로 하무스를 영입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 대략적인 금액을 공개했는데요. 매체는 콜로 무아니 9,500만 유로 약 1,360억 원, 우가르테 6천만 유로 약 860억 원, 덴벨레 5천만 유로 약 716억 원, 에르난데스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바르콜라 4,500만 유로 약 645억 원, 이강인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했다고 나열했습니다. 매체는 전체적으로 구단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사용한 이적료는 약 3억 4,950만 유로 약 5,017억 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다소 아쉬운 지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카타르의 오일 머니를 등에 업은 뒤로 네이마르,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 등 굵직한 이름을 가진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큰 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에서는 1위로 마쳤지만 쿠프 드 프랑스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2년 연속 16강에 그쳤고 선수단 내부 잡음까지 더해지며 어수선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에는 많은 선수들이 팀을 나갔습니다. 메시는 미국으로 향했고 네이마르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습니다. 세르히오 라모스도 계약 만료로 구단과 이별했고 마르코 베라티와 율리안 드락슬러도 출전 시간이 줄어들자 오일 머니를 선택하며 카타르로 갔습니다. PSG는 이번 여름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선수단을 대거 개편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으면서 각 나라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잔뜩 영입한 것입니다. 프리시즌 동안 음바페와 계약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음바페는 팀에 남았습니다. 이강인은 비교적 낮은 이적료에도 활약을 보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다양한 전술에서 이강인은 좌우 윙포워드와 중앙 미드필더 역할, 폴스 9까지 소화하며 두터운 신뢰를 받았고 다른 선수들에 비해 적은 금액에 훨씬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강인을 극찬했는데요. 지난 4일 열린 프랑스 슈퍼컵에서 이강인의 결승골과 함께 투르즈를 꺾은 이강인은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선수다. 이강인은 오른쪽 측면에서 많은 공간을 활용했다. 선수 교체 없이 플레이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수다.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또 한 번 언급하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이강인 등을 영입하며 선수단을 개편한 파리 생제르맹이 일부 선수를 한 시즌 만에 방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는 PSG는 올 시즌 영입한 선수를 이미 쫓아내고 싶어한다. 올 시즌 PSG가 영입한 바르콜라와 에르난데스는 성공적으로 팀에 적응했지만 일부 선수들의 상황은 복잡하다. PSG 경영진은 올 시즌 영입한 선수 중 한 명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선수단 전체에게 출전 기회를 주고 싶어한다. 특히 이강인, 베랄도, 바르콜라, 덴벨레, 에르난데스는 많은 출전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반면 무아니, 우가르테 하무스, 슈크리니아르 같은 일부 선수들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슈크리니아르에 대해선 PSG가 이미 강력한 결정을 내렸다. PSG 기술진은 올 시즌 슈크리니아르의 활약에 만족하지 않는다. 허리 부상을 안고 PSG에 합류한 슈크리니아르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PSG는 슈크리니아르의 포지션에서 활약할 새로운 선수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SG는 올 시즌을 앞두고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난 가운데 이강인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올 시즌 PSG에 합류한 이강인은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상 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인터밀란의 주장으로 활약하며
2020년도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 합류한 후 한 시즌도 되지 않아 유력한 방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는 실력과 잠재력, 스타성을 인정받아 파리 생제르맹의 중요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가 아닌 일본의 구보가 아시아 선수 중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화제입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선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것이 화제인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 국제스포츠연구센터는 9일 아시아 출신 선수 중 시장 가치가 높은 10명을 소개했습니다. 매체가 소개한 시장 가치가 높은 아시아 선수 10명 중 한국 선수는 4명, 일본 선수는 6명이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의 구보의 시장 가치를 9,200만 유로 약 1,366억 원로 책정해 아시아 선수 중 몸가치 가장 높은 선수로 소개했습니다. 구보는 지난 2022년도 시즌부터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도 프리메라리가에서 30경기에 출전해 7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구보에 이어 이강인이 시장가치 4,970만 유로 약 738억 원로 아시아 선수 중 두 번째로 시장가치가 높았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5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프랑스 리그앙, 트로페 대 샹피용, 쿠프 드 프랑스 상관왕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 소속인 일본의 미토마가 시장가치 4,370만 유로 약 649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데뷔 시즌에 고전한 김민재는 시장가치 4,060만 유로 약 603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가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 황희찬이 시장가치 2,940만 유로 약 437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다섯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장가치 2,100만 유로 약 312억 원으로 아시아 선수 중 시장가치 9위에 머물렀습니다. 30대로 접어든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5어시스트의 맹활약을 펼쳤지만 시장가치는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날 중국전 승리로 아시아 대륙 내 피파 랭킹에서 일본, 이란에 이어 3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3차 예선에선 톱시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예선에선 일본과 이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중국전 결승골의 주인공 이강인은 앞으로 더 좋은 축구를 보여줘야 한다. 9월까지 모든 선수가 각자 소속팀에서 잘 준비해 3차 예선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